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 1주년을 축하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이 지났고 이제 2기로 접어들면서 2주년을 이제 쭉 보내는 그 나름대로 제가 구상을 좀 하면서 며칠간 좀 휴식을 취했는데요. 초능력자로 각성하기에 그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으로 각성하고 나면 뭔가 신이 됐으면 초능력을 좀 쓸 줄 알아야 신이라는 게 실감도 좀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각성하고 나면 일반 사람들이 다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런 초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초능력자로 각성시켜 드리는 테마들을 아주 연글어서 다 하나씩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능력자 각성 시리즈도 이제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고, 우주의 비밀, 그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최고의 미스테리들, 그런 것들도 하나씩 풀어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미스테리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지혜도 같이 모아보는 그런 시리즈도 좀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기획도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한 편 보고 뮤지컬 한 편 보고 이런 예술 작품을 한 편 감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봉길 감독과 함께 문화예술 체험을 하는, 감독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런 명작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화 얘기나 뭐 뮤지컬 얘기나 작품 얘기들을 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한 편을 같이 작품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 테마도 주말마다는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길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해서 제가 월드 투어를 떠나면서 100개국 여행을 다닐 계획인데, 그 다니면서 또 많은 이제 제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또 구독자 친구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그런 아름다운 경치와 환경 속에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제 감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나누는 그런 기획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다양한 콘텐츠들이 앞으로 이제 2기 접어들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많아요. 또 하나 또 살짝 또 더 제가 이제 미리 살짝만 이렇게 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어느 순간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그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하봉길 감독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제 에너지가 유튜브에 더 모여서 어느 정도 그 공명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튜브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개별적인 만남이나 그런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들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제 식대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리 공약을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10만이 넘고, 그리고 제가 책을 출판할 겁니다. 그래서 길에게 길을 묻다 책을 출판해서 그 책을 이제 편 다음에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토크 콘서트 형태로 제가 한 편의 뮤지컬, 한 편의 모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감성을 갖춘 장치를 해서 우리 독자들과 함께 아주 이렇게 뜻깊은 무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독자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독자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서 그때 여러분들 소중하게 초대해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시고 당분간은 유튜브에서만 서식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시리즈 초능력자로 각성하기 시리즈 2탄 분신술 활용 실전편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신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전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차 한잔 하실까요? 분신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분신술 관련된 개론, 서론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꼭 보시고 오시기를 바라고, 그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중복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된 영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초능력자로 각성해서 실제로 삶 속에서 내 분신들을 마음껏 불러내서 활용하는 실전 팁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신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죠. 분신술은 말 그대로 나라고 하는 내 자아 또는 나의 그 몸,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게 분신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삽시간에 쫙 그 분신을 하고 뭐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탁 뜯어서 후 불면 수백 마리의 손오공이 착 나타나서 적들과 함께 싸우고 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분신술이잖아요. 그런 분신술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늘 얘기 나눌 주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분신술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나들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이제 엄격히 정의를 내리면 생물학적으로 100조 개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조 개의 내가 생물학적으로 100조 개의 각각 다른 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세포가 100조 개인데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생명체이거든요. 채소 단위의 생명체이면서 나라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입자의 한 그 생명체의 채소 단위가 세포인데, 그런 나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미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떤 세포가 대표 세포이냐라고 탁 꼬집어서 100조 개의 세포의 대장이 누구며 그 100조 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몸의 대표적인 세포가 뭐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아무도 진짜 100조 개의 세포의 대표 세포가 누군지는 누구도 딱히 이 세포야말로 진짜 대표 세포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세포가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그 100조 개의 세포가 각자의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소멸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나를 유지시키고 있는 근본 생명의 본질적 객체들이 세포 단위잖아요. 그게 어쨌든 100조 개나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육체적인 입장에서의 나라는 존재로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그 봉기리는 몇 마리냐 했을 때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100조 개의 봉기리가 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100조 개의 봉기리가 있는 걸로 증명이 된 거죠. 그죠? 부인하시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몸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 그 하나다라는 속에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명이 나라는 아이덴티티라는 걸로 탁 그 규정을 내리려고 하면 세포가 생명인데 그 세포가 모여서 나라는 집합체가 돼 있는데 이 세포야말로
생명 기초 단위이면서 나라는 결정체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결정체의 존재들이 100조 개가 존재한다. 생물학적으로 이미. 자, 오케이? 콜. 자, 그럼 100조 개의 생물학적인 봉길이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그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거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이 덩어리는 하나냐.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영혼이거나 정신이거나 마음이거나 라고 할 때의 나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딱 규정 지어지는 나는 도대체 어떤 게 대표 선수냐 했을 때 그 대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100조 개의 세포만큼 100조 개의 정신이 또다시 갈갈이 각각의 다른 생각들로 수도 없이 흘러가는 생각들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나의 상이라고 하는 생각,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생각이고 상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규정 지을 때의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럼 결국은 매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게 1초에 나 하나씩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임계진동 그 한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나라는 사람이 그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을 때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 초 단위로 1초에 몇 개의 단위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엄격히 생물학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판단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 때의 그 생각하고자 하는 그 객체를 탁 놓고 보면 1초에 60개의 그 우리는 탁 스크린에 상을 맺듯이 사진이라는 상으로 탁탁 60개의 1초에 60개로 구분해서 보는 그 우리의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진동을 하면서 우리가 탁탁 구분 지어지는 우리 나름대로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1초에 60번 정도의 그런 구분된 사물을 관찰해서 상으로 맺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 분석 학적으로든 아니면 시각적으로든 어떤 범위든 간에 칸트가 얘기하는 인지의 12가지 범주를 얘기했을 때 그 인지한다라고 했을 때 인지하는 과정이 우리는 1초에 60번으로 쪼개서 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참 이제 신기하죠. 달팽이 같은 경우는 3초에 한 컷을 찍어요. 우리는 1초에 60컷을 찍어서 보는데 달팽이는 3초마다 한 컷씩 밖에는 사진을 못 찍어. 그래서 인지한다라고 할 때 인지의 그 한계 진동수가 딱 3초에 한 번씩 밖에는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3초에 한 번씩 밖에 인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게 3초에 한 번씩 밖에는 안 봐. 그런 한계가 다 임계수가 딱 이게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신으로 따졌을 때 생각이다. 상으로 맺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5만 가지 상을 지어내는 것을 알고 보면 1초에 60번씩 끊어서 상으로 다 접속되고 있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인지되는 범위가 1초에 60개 단위로 밖에는 끊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데 알고 보면 1초에 60개를 곱하기 해보자고요. 1초에 60개 곱하기 1분이 60초고 그 다음에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고 뭐 이렇게 이제 딱 곱해지잖아요. 그렇게 곱했을 때 1초당 60개씩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전달되는 거죠. 인지다.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할 때 존재의 그 인식 자체가 1초에 60번씩 우리는 존재하는 순간들이 다 다른 걸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표출하는 것들도 1초에 60까지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무슨 스포츠 경기나 이런 영상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1초에 60컷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거나 TV 화면을 보거나 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가장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야각이 1초에 60 프레임으로 쪼개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걸 가장 리얼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영화는 1초에 24 프레임으로 쪼개서 영화를 이제 만들어요. 그 시네마틱 그 프레임이라고 이제 딱 정해 놨는데, 영화를 할 때는 24 프레임으로 영상을 전달을 해야만 뭔가 시네마틱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몽환적이면서 흐릿하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영화의 그 기법이다 이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좀 더 간극이 12컷 정도밖에 안 되죠. 1초에 12개의 그걸로 전달하죠. 이런 게 이제 다 다르죠. 다 다른 그 프레임 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매체마다 우리가 보는 그게 다 감성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바라보는 그 시각이 60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지하고 있는 것도 초당 60 프레임으로 인지한다. 그렇게 따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초에 60개씩의 내가 다 따로따로 인지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각각이 다른 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1초에 60가지의 다른 그림을 조합해서 하나로 우리는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루에 5만 가지라고 하는 근거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규정지었을 때,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존재의 본질인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것이 1초에 60개씩 존재하고 있는 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왜? 구분 지어지는 그 인지의 범주라고 하는 12범주에 한해서 내가 받아들인 나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라는 상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으로 받아들일 때마다의 다른 상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나만의 그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 분신술이 그래서 가능하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각할 때마다 1초에 60개씩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가 60개씩 바라보고 있는 각각의 다른 나로 인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0쪽의 생물학적인 봉길이가 있고 하루에도 5만 가지라고 하는 그 5만 가지 생각으로 내가 수시로 내가 떠오르는 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봉길이들이 5만 명의 봉길이들이 하루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활동했던 봉길이의 5만 명의 봉길이가 생각을 다 달리하던 봉길이들이 각각이 다 다른 봉길이들의 분신들인데, 내일은 얘들이 또 다시 활동하냐? 아니에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듯이 내일은 새로운 봉길이들이 또 한 5만 마리의 봉길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그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면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나냐 했을 때 다른 나예요. 다른 봉길이들이 분신으로 어제 이 생각했던 애와 오늘의 이 생각하던 얘는 다른 애예요. 완전히 다 다른 애들.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른 애고. 왜냐하면 세포는 순간 태어났다 죽어버리는 그런 세포들이 계속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말이죠. 어제 이사 와서 잘 모르겠다. 그 누구냐 물어보면 저도 어제 와서 잘 모르는데, 금방 태어나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물학적인 세포들의 실체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 자체가 알고 보면은 이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나들이 계속 우리는 새로운 애들이, 새로운 분신들이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같은 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은 나라는 인식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인데, 알고 보면 우리는 늘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교체하고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강물의 한 지점에 딱 그 강물이 고여 있느냐 하면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강물이 항상 그 자리에서는
늘 같이 흘러가는 그 강물은 같은 강물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지나가고 있는 그 강물들은 어제 온 강물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강물은 다 다른 강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아예 이름 붙여서 그냥 퉁 쳐갖고 그게 그 강이야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진짜 주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흘러가고 있는 것들 뿐이죠. 우리라는 존재가 다 흘러가고 있는 존재들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는 입장에서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인이 있다고 쳐요. 유저라고 하는 그 주님 또는 그 주인 또는 그 참나 또는 뭐 하나님 또는 뭐 진짜 로그인한 그런 유저, 이런 다양한 말로써 정해져 있는 내가 있다고 쳤을 때, 그 나라고 하는 인지를 탁 하고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상으로 맺혀지는 이런 아바타로서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계속 바뀌고 있는 각각의 본길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분신들인 거죠. 다 다른 분신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역할을 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분신들로 종합체를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분신들의 끝없는 1초에 60번씩 재생되고 있는 그런 프레임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분신술을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생물학적이거나 생각한다라고 할 때거나 두 가지가 다 알고 보니까 다 고정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분신들이구나. 전부가 다 알고 보면 분신들이구나. 생물학적으로는 100조개의 세포가 각각의 다 분신으로서 나들이었고, 정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딱 그 상도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내가 있었구나. 그럼 그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도 60프레임으로 쪼개져서 인식되고 있는 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는데, 그것도 1초에 60개 정도씩 계속 바뀌고 있는 나였구나. 인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의 범주가 그만큼의 딱 그게 한계로 임계가 있구나 이게. 그럼 그 상 안에서 우리는 1초에 60개씩의 내가 계속 상을 지어내고 있는 나들이 다 다른 나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주체의 나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 다른 나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오늘은 이 생각했던 나, 오늘은 이런 기분이었을 때의 나, 오늘은 누구를 만날 때의 나, 누구의 관계에서의 나, 다 다른 나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다 달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분신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소멸되고 있는 상태가 생물학적이거나 정신적으로나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맥락상 보면 같은 개념이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실생활에서 우리는 주체로서 참나인 내가, 그 주인인 내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그 내 아바타를 딱 봤을 때, 이 아바타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나들을 내가 얼마든지 그때그때마다 소환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하나의 대표 선수라고 얘기할 만한 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1초마다 60개씩의 상이 다른 나들을 계속 지어내는데,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5만 가지의 생각을 지어내고 있는 각각의 정신체인 나들의 에너지들을 하나의 물질로 구성되고 있는 100조개의 세포들을 대신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뭔가 하나에 연결시켜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체 하나와 정신 한 끄다리를 붙들고 100조개의 세포들에게 명령을 해서 동시에 이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행복할 자신 있는 분신 튀어나옵니다 라고 이제 군대 용어처럼 써놨는데요. 이 행복할 자신 있는 분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키워드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이제 지금 하나를 썼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번마다의 상황들이 각각 다른 미션을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당당하고 싶어. 그럼 당당할 자신 있는 분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면 내 속에 당당한 분신들이 누군가 하나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왜? 100조개 중에서 5만 마리의 내 하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상들 중에서 자신 있어 하고 당당해 할 수 있는 나의 분신 하나를 소환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복할 건지 각오를 말해 보도록 하고 튀어나온 분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할 자신 있는 분신 튀어나옵니다 했을 때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고 이제 튀어나오는 분신들이 병사들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병사 튀어나오듯이 자원을 받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면 그 분신들 중에서 여러 분신들이 자기 각오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확실한 이유는 저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고 튀어나온 진짜 아들 분신도 있겠지만, 어떤 놈은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게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휴가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신들이 수도 없이 튀어나와서 각각 제마다 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분신 하나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분신들을 소감을 들어보는 거죠. 야, 네 각오를 말해봐 하면 어떤 각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각오를 얘기하는 그 분신에게 좋았어, 오늘 하루 너에게 100조개의 생물학적 세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령권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하루 네가 생존 미션의 키워드는 행복이야. 너는 오늘 하루 행복할 자신 있다고 이런 각오를 얘기했으니 그 각오대로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고 임명을 딱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완장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 정신에게. 그러면 걔는 오늘 하루 미션에 행복할 자신 있는 미션을 지가 그 각오를 정말로 단단히 얘기할 정도의 무장되어 있는 애에게 키를 맡겼기 때문에 걔가 사령관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에 100조개의 세포를 이끄는 사령관으로서 그 분신에게 임명을 주는 거죠. 그럼 그 하루는 오늘 행복해지는 거죠. 왜? 걔가 잘 이끌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걔가 좀 비실비실해. 야, 너 행복할 수 있다더니 왜 이 비실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더 지켜보겠어 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야, 너 행복할 자신 있다며, 너 오늘 당당할 자신 있다며,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미션 중에 너 오늘 모험을 즐길 자신 있다며 각각의 생존 키워드에 맞는 미션들을 잘 수행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분신을 재촉하는 거죠. 그럼 이 분신이 삐리삐리하다 그럼 교체, 다른 병사 앞으로, 그러면 딴 분신이 다시 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은 분신이 100조 마리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야, 너는 잠시 들어가, 딴 분신 나와봐 하고 미련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용도에 맞는 애들을 우리가 대타 기용하듯이 분신들을, 자신 있는 분신들을 소감을 물어보고 그 각오가 마음에 들면 그 분신에게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좋았어, 오늘 너에게 사령관 오늘 임명을 하겠다. 잘 살아보도록. 그럼 걔가 그렇게 기를 쓰고 에너지를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고 굉장히 사실은 모든 의학계에서도 이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죠? 그게 무슨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아니면 무슨 약물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거가 알고 보면 다 상으로 지어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다 자기 행동들이 바뀌어지고 병도 낫고 전혀 관계없는 알약을 먹어도 실제로 몸이 나아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게 내 분신들의 에너지체가 어떻게 내 세포들을 다루느냐에 대한 그 문제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양자물리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관찰자 효과라고 했을 때 관찰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분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신에게 그 각오가 분명한 그 분신이 바라보는 그 시야에게 맡겨두는 거죠. 그럼 걔가 세포들 100조개를 잘 이끌 수 있는,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분신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야, 너 들어가, 딴 분신 나와봐 하고 계속 각오를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거나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야,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더 좋은 아이디어 가진 분신이 있으면은 튀어나옵니다 하면 그 다른 분신을 가진 그 다른 분신이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애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좋았어. 그러면 네가 이걸 계속 이어가봐 하고 대타로 맡겨주는 거죠. 계속 교체하면서 한 분신이 계속 끌어가기 버거울 때는 여러 분신들을 도와서 계속해서 우리는 감독의 입장에서 교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선수 교체시키면서 나아가다 보면 분신 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딱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에 딱 맞는 감정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신 튀어나와.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 맞는 애들을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소감, 각오 얘기해봐. 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지혜로운 분신 튀어나와 봅니다. 이 상황 해결 잘할 수 있는 분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계속 물어보면 그 분신들이 저요 하고 나와서 저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고 각오를 아주 제일 당당하면서도 제일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애한테 키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이런 양자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모든 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신술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뇌피셜로 그냥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혼자서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번갈아 가면서 시킬 수도 있고 교체시킬 수도 있고 협력 작업으로 이런 그런 파티 작업으로 여러 명이 콜라보로 같이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에너지는 내가 어떻게 충전시키고 어떻게 기용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걸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초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거나 그냥 무슨 아주 이상한 그런 무슨 신비론자들이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마음 하나 바꾸고 이렇게 재밌게 게임처럼 그렇게 활용하면 분신술을 쓰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이게 분신술을 쓰는 거예요. 이게 분신술이에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 나가서든 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지만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까지도 다 가능해요. 나에게 내 속에 어벤져스 같은 초인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럴 수 있는 병사 앞으로 하고 그 분신을 그때 맞는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영리하거나 가장 기억력이 좋거나 그 딱 상황에 딱 맞는 애를 우리는 100조 개나 있기 때문에 내 분신이 그때마다 불러내 보는 거예요. 야, 이런 혹시 애 있냐 하고 불러내면 걔가 딱 영락없이 튀어나와요. 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는 몸 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다양한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게 내가 딱 그렇게 상을 딱 지어서 그 에너지를 가진 내 분신을 소환하려고 작정하면 형체로 딱 그런 내 외모라고 하는 내 모습까지도 싹 변신한 느낌으로 얘가 딱 등장해요. 우리가 거울을 안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웃고 있거나 어떤 표정을 짓고 있거나 할 때 내 마음대로 상상하거든요. 혼자 상상하면서 이런 표정일 거야,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상상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고는 그 상상이라는 걸 빙의했을 때 우린 비로소 그 힘을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실체 모습은 이건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땐 다른 상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지어내요. 나는 현재 이런 모습일 거야, 나는 이런 표정일 거야, 이런 걸로 우리는 딱 그 이미지를 지으면 실제로 그 이미지화된 그런 기운이 생기면서 그런 역할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내 몸속에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선수의 에너지를 가진 분신을 소환, 그럼 그런 분신이 실제로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분신이 나와서 그 상황을 넘겨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그때는 또 달리기를 아무리 못해도 달리기 잘하는 분신을 불러오면 달리기를 잘하게 돼요. 춤을 아무리 못 추는 그 막대기 같은 뻣뻣한 분이 그 내 상태라고 해도 춤 잘 추는 분신 소환하면요, 어느새 춤 엄청 잘 춰. 몸이 그렇게 유연해져요. 그게 내 마음의 상이 지어낸 걸 내가 입고 있는 내 형태라고 하는 내 몸 자체가 요 모양이다라고 하는 게 거울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상을 짓지 말고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내 이미지를 이런 모습일 거야, 나는 이런 표정일 거야, 나는 이런 지금 상태야, 외모가 라는 모습을 딱 하는 순간
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신기한 거 우리가 많이 보는데 성대묘사 잘하는 애들 옆에서 보면 그 연예인들이나 그런 친구들 그 성대모사 할 때 잘 보세요. 그 표정이나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걔들이요, 얘기하면서 성대모사만 목소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그 사람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성대모사 하는 사람의 그 캐릭터가 그대로 싹 바뀌어요. 희한하게 외모까지 확 바뀌어요. 목소리 하나 바꾸려고 했는데 외모까지 다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기세가 다 바뀌어요.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성대모사를 한다라고 할 때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딱 가져와서 내가 그 이미지화를 딱 하는 순간 내 몸 제스처, 내 외모, 내 이런 스타일까지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새 기운이, 그 사람의 기운이 확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외모가 바뀌어요, 실제로. 저는 수도 없이 배우들 트레이닝 시키면서 수도 없이 봐오고 연기 작업할 때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똑같은 외모의 이 사람 모습이 딱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누구 있다 하고 딱 그 이미지 심어놓고 그 사람이 그 이미지화한 그 순간 표정부터 얼굴의 인상부터 다 바뀌어요. 그 기운이 다 바뀌는 걸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바뀐 거예요. 그 역할이 내가 그 아바타라고 하는 내 분신이 딴 분신이 소환되는 즉시 내 외모까지 다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다 바뀌고 다 바뀌어요. 기억력 바뀌고 재능 바뀌고 싹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분신을 소환하는 게 그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다른 분신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매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속인들이 이제 그분이 오셨다 할 때 막 목소리 바뀌고 막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렇게 싹 바뀌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 게 그게 무슨 영적으로 막 얘기해서 귀신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 분신을 소환해서 자기가 그 사람화한 거예요. 그게 메소드 연기예요. 연기로 얘기하면 메소드 연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셨다 하고 그 내 분신이 실제로 내가 장난처럼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오신 것처럼 확실히 딱 해버리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 바뀐다니까요. 그게 분신술의 진짜 효과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우리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장난처럼 생각하거나 그냥 그거는 성대묘사로 흉내낸 거야, 그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그때 잠시 그렇게 흉내내고 만 거야, 분신은 무슨 분신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실제로 분신을 사용하는 효과를 못 내는데, 빙의가 딱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능력이 확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해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귀신 들린 것처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백쪽에 내가 원래 존재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허상의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백쪽에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럴 자신 있는 분신 앞으로 태어납니다 했을 때, 걔가 딱 나왔을 때 너 뭐 잘할 수 있어? 각오를 말해봅니다 했을 때 저는 뭐 할 수 있고, 그 이미지가 딱 굳혀진 이미지가 딱 등장. 오케이, 그래, 너야. 캐스팅 하고 얘한테 딱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바로 뽑아주는 거죠. 픽미업, 픽미업 딱 뽑아주면 걔가 딱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그 완장을 채워주고 그 힘을 심어주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리가 딱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그 자리를 주면요, 그 기회를 주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경험인데 그게 뭐 영매들 같은 그런 무속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배우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을 딱 일단 하면, 아 그래, 맞구나, 하 감독 말이 맞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믿음대로 되리라거든요. 믿는 대로 되리라는 게 제 말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딱 받아주시고, 그래 맞아, 알고 보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백조기에 내가 있는 게 맞아, 정신적으로도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하는 각각의 다 다른 나들이 늘 등장하고 사라졌어. 근데 어제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오늘의 나는 완전 다른 나야. 그런 나들이
수도 없이 그 다중인격처럼 내 속에 수많은 나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저를 뽑아 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애들이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나에게 픽업되기를 그렇게 계속 어필하고 있는 나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나는 기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병사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했을 때 그 한 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각오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각오로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서 내가 납득이 되고 그래 좋아. 그럼 네 잘할 수 있겠나 하고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 사령 완장을 채워주는 순간 얘가 완전히 그 100쪽의 세포를 이끌고 가는 사령관으로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너 똑바로 못하면 이거밖에 못합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현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하면 야 들어와 딴 분신 앞으로. 그러면 막 얘는 안 잘리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애 있으면 교체 얼마씩 야 너 잠시 들어가 딴 애 나가봐 하고 그 딴 애들이 그 귀신 같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들이에요. 전부 나들이잖아요. 100쪽에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난 다양한 나들을 대타 기용하듯이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흉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다 그런 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무슨 내가 무슨 뭐 나는 여자고 나는 뭐 힘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뭐 이런 그 나들이 그런 나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를 제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나들이 있는 거야. 그죠? 내 속에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나들을 찾아보는 그리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실제로 지원을 받아보세요. 이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팁이에요. 잘할 수 있는 병사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행복할 자신 있는 분신 튀어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했지만 그 상황마다 맞는 이 행복 대신에 다른 키워드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할 자신 있는 뭐 운동 잘할 자신 있는 그 상황에 딱 맞는 오늘 완전히 모험을 한번 제대로 놀아볼 수 있는 일탈을 제대로 즐겨볼 줄 아는 분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분신들을 튀어나오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럼 걔들이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럼 각오를 말해보도록 하고 가면 막 저는 뭐 어째서 쭉 얘기하면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걔한테 딱 완장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분신술을 실제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이에요. 꼭 해보세요. 이거 해서 제가 이렇게 분신 쓰고 났더니 힘없던 나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던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병에 완전히 찌들어갖고 이렇게 온몸이 다 아파 다 죽어갔는데 새어 분신 갈아치우니까 생물학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기적들을 수도 없이 체험할 수 있어요. 분신술만 잘 썼을 뿐인데 옛날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막 너는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막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 있잖아요. 내 속에. 야, 걔 아니거든. 걔 갔어. 걔는 이미 바다 가고 없는 애인데 걔는 이미 나하고는 분리되고 없던 애야. 지나간 나야. 걔는. 나는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는 애야. 그 어제 걔인데 그 새끼 그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갔어 걔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걔는.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나들하고 우아하고 다 화해하고 보내버렸어 걔들. 없어 이제 걔 없는 애를 어디서 찾으라고.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그랬지. 근데 걔는 지나간 애야. 걔는 지나간 애였어. 그리고 다른 분신들은 지금 있는 애는 딴 세포야 엄연히.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딴 애고 정신적으로 다른 애들이에요. 다 다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때 맞는 분신 하나에게 정확하게 딱딱 임무만 줄 알면 확실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분신술을 활용하는 키워드, 핵심입니다. 핵심.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분신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초능력을 가진 각각의 다른 분신들을 끄집어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애로 적시적소에 잘 기용해서 정말 최고의 감독이 되시면서 인생 최고의 영화도 만드시고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이끌어내는 명감독이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드리면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